김태희가 소몰고 전지현이 밭을 간다는 전설을 가진 우즈베키스탄. 그 우즈베키스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시아에 위치해 있으며 면적은 약 44.8만 제곱킬로미터로 약 10만 제곱킬로미터인 대한민국의 약 4배, 남북한을 합친 한반도의 2배 정도 되며 인접국이자 세계에서 9번째로 큰 영토를 가진 카자흐스탄에 비해서는 약 6분의 1 정도 되는 크기의 영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우즈베키스탄은 이중 내륙국인데요. 이중 내륙국이라 함은 내륙국으로 둘러싸인 내륙국을 말합니다. 현재 지구상의 이런 이중 내륙국은 리텐슈타인과 우즈베키스탄 딱 두 나라밖에 없습니다. 내륙국들에 둘러싸여 있다 보니 물류 운송에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물류를 운송하는 방법 중에 해양 운송이 가장 경제적인데 그걸 이용하지 못하고 육로로만 운송을 하니 각종 물류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 경제가 발전하는 데 걸림돌이 되죠. 인구는 약 3,200만 명으로 인접국 카자흐스탄의 1,800만 명보다 많으며 구소련에서 독립했던 중앙아시아 5개의 스탄 국가들 중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은 약 130개가 넘는 민족들이 살고 있는데 이들 중 대부분은 우즈벡인으로 80%가 넘는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밖에 타지크인, 러시아인, 카자흐인, 타타르인, 고려인 등이 있습니다. 언어는 우즈벡어가 공용어인데 러시아어도 사용을 합니다. 러시아어 사용 비중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러시아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도는 타슈켄트인데요. 이 타슈켄트의 인구는 약 220만 명으로 중앙아시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입니다. 이웃 카자흐스탄의 최대 도시인 알마티의 180만 명보다 많은 숫자죠. 구소련 시절에는 중앙아시아의 중심이었는데 1991년 독립 이후 카자흐스탄이 높은 경제 성장률로 우즈베키스탄을 제쳐버리면서 지금은 중앙아시아의 중심 도시라고 하면 대부분이 카자흐스탄의 알마티를 거론합니다. 사람들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여기 사람들 말에 의하면 구소련 시절만 해도 우즈베키스탄이 카자흐스탄보다 잘 살았었는데 독립 이후 우즈베키스탄은 정체된 반면 카자흐스탄은 발전되는 바람에 카자흐스탄에 대해 질투심 섞인 반감 같은 게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물자의 주요 이동 통로가 카자흐스탄이라 외교적으로는 잘 지내고 있는 편이라고 하네요. 우즈베키스탄의 수도 타슈켄트에 가면 한국인들한테는 익숙한 시장 이름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철수 바자르로 알려진 초루스 바자르입니다. 초루스는 현지어로 사거리 교차로라는 뜻이라고 하네요. 바자르는 시장이라는 뜻이고요. 카자흐스탄 알마티의 경우 지하철 노선이 1개밖에 없었던 것에 비해 타슈켄트는 지하철 노선이 3개나 있어서 좀 놀랐었고요. 주요 교통수단 중 하나가 택시인데 카자흐스탄과 마찬가지로 지나가는 모든 차가 택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냥 손 들고 흥정하고 타고 가면 되는 거죠. 기후는 여름에는 건조하고 겨울에는 습해서 비와 눈이 자주 내립니다. 현지에서 여름을 지내면 마른 비라는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날씨가 건조한 상태에서 비가 내리다 보니 비가 내려오다가 증발되어 버리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게 그냥 들으면 그런가 보다 하는데 막상 보면 되게 신기해요. 우즈베키스탄 3대 관광지는 히바, 부하라, 사마르칸트인데요. 이 중 히바와 부하라는 도시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1991년 독립 이후 이슬롬 카리모프가 장기 집권을 하고 있었다가 2016년 9월 78세의 나이로 사망했죠. 대통령 사후 선거를 치렀고 부정선거 논란이 있었으나 전임 대통령 시절 총리직을 연임했던 샤브카트 미르지오예프가 당선돼서 현재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같은 독재자라 비슷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의외로 빠른 속도로 개혁 개방에 힘쓰고 있고 공무원들의 의식도 바뀌고 추세인 것 같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의 1인당 GDP는 2017년 기준 1,504달러인데요. 인접국인 키르기스탄의 1,200달러에 비해 약간 높지만 과거 구소련 시절 자기들보다 한 수 아래라고 생각했던 카자흐스탄의 1인당 GDP 8,800달러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죠. 이렇게 비교해서 보면 그 차이를 더 실감하실 수 있습니다. 1인당 GDP뿐 아니라 국가 전체의 GDP마저도 약 487억 달러로 카자흐스탄의 약 1,600억 달러에 한참 못 미치죠. 인구는 거의 배 가까이 되는데도 말입니다. 이러니 우즈베키스탄인들이 카자흐스탄인들에게 열등감을 동반한 적대감 같은 게 있다는 게 이해가 됩니다. GDP 국가 순위도 세계 83위로 세계 55위인 카자흐스탄보다 한참 아래에 위치해 있죠.
우즈베키스탄은 천연가스 매장국이자 산유국입니다. 그 밖에 망간, 몰리브덴, 아연, 구리 같은 광물 자원도 많죠. 그래서 수출에서 자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산업이 발달하지 않아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소득이 높지는 않죠. 우즈베키스탄도 국민소득 대비 공산품 가격이 엄청 비쌉니다. 아마도 물류 비용이 비싸서 공산품 가격이 비싼 것 같아요. 덕분에 외국 브랜드를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현지 브랜드들이 득세를 하고 있죠. 대신 식료품 값은 굉장히 저렴합니다. 현지 화폐는 숨을 사용하고 있으며 예전에는 은행에서 환전하는 것과 사설 환전소의 환율이 차이가 컸었는데 요즘에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종교는 인구 대부분이 이슬람을 믿고 있으며 곳곳에 모스크가 있습니다. 일부는 구소련 시절 유입된 러시아 정교를 믿고 있기도 하죠. 근데 카자흐스탄처럼 우리가 아는 중동의 이슬람하고 좀 다르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조금 더 개방적이라는 표현이 맞겠네요. 마지막으로 많은 이들이 궁금하신 내용, 김태희가 소몰고 전지현이 밭을 간다는 전설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미인의 기준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미인이라 부르는 사람들은 아마도 러시아 계열 우즈벡인들인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우즈베키스탄에서 우즈벡인의 비율은 80%가 넘습니다. 러시아 계열은 소수라는 거죠. 지금 말씀드린 게 김태희가 소몰고 전지현이 밭을 간다는 전설에 대한 답변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